사람의 소리꾼 그리고 고수가 있습니다. 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서사적인 이야기를 구현하는 극적인 음악이 있는데요. 춘향가, 흥부가, 적벽가 등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특정한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뭘까요? 바로 판소리인데요. 이 시간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신 젊은 여성 국악인 김주인 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또 판소리를 직접 가르치신다고도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술 국악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소리꾼 김주희 선생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국악 어떠세요? 국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원래는 우리가요 국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대비하는 그런 용어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 국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소리. 아, 네. 좋아요. 국악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소리,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선조들은 음악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의 정서를 다루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음악을. 그러면 우리 국악의 이미지를 제가 아까 조금 떠올려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국악의 이미지가 어떤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국악하면. 네,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한복 같다. 좀 공감하세요? 근데 그냥 한복이 아니에요. 옷장에 넣어놓은 한복 같다. 네, 이 대답을 누가 해주셨냐면 저희 막내 이모가 해주셨어요. 네,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보냈죠. 그래서 이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제가 재차 물었더니 분명 우리의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특별한 날만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또 입으려고 보면 약간 불편해. 어떻게 입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정말 제가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설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그 의문점들을 파헤치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국악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구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국악이라는 용어가 서양 음악인 양악이 들어오면서 이제 국악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음악하면 떠오르는 게 서양 음악이에요, 국악이에요? 서양 음악이죠. 네, 우리나라 민족 속에 너무 많은 차지를 서양 음악이 하고 있어요. 음악하면 우리 음악이 당연히 떠올라야 되고 아리랑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악하면 약간 오선포, 콩나물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국악의 입지가.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국악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미없고 지루한 음악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저도 판소리 콘서트 가면 정말 재미있게 볼 거예요. 그런데 종묘제례약 1시간짜리 공연을 본다고 하면 저도 아마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이라는 거는 이런 선입견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잘 알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비과학적인 음악이다. 서양 음악에 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럴 것도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이제 궁중음악은 저희가 뭐 12율명이라든지 그런 무슨 악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은 그 자료들이 있지만 민속음악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대로 민속음악들을
분석을 해보고 지금 서양 음악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너무나 과학적인 음악이에요. 박자며 음정이며 선율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때는 그런 악보도 없었고 뭐 음을 재는 그런 악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음이 잘 규칙적으로 짜여져 있을지 저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느린 음악이다. 약간 좀 느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 랩이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대중음악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을 흥부가중의 박타령을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부분들은 랩보다 더 빠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느린 음악도 많고요. 네, 그 정도로 폭이 넓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옛날 음악이다라는 것도 약간 조금 선입견에 제가 포함을 해봤는데요. 국악이라는 언어 자체가 약간 옛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지만 200년 전의 판소리는요, 완전 지금 최신곡이었어요. 심청이의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소리꾼이 오는 장날만 기다렸어요. 네, 그 정도로 최신 음악이었지만 지금은 옛날 음악이 되었죠. 지금의 뭐 BTS나 유진스의 음악이 200년 후는 옛날 음악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흘러가는 지금까지 예전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흘러가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선입견으로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선입견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그 선입견을 조금이나마 깨드리고 싶은 마음에 넣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동물하고 비유를 했어요. 동물과 사람과 다른 점. 근데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죠. 인간과 사람과 AI와 다른 점이 뭘까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진선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은 학문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게 또 다른 부분. 그리고 선함을 추구하는 거는 이제 종교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바로 이 예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큰 범주 안에 우리 음악이 있고, 음악의 큰 범주 안에 국악이 들어있고요. 우리 국악의 큰 범주 안에 궁중음악과 민간음악, 그리고 종교음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속음악의 범주 안에 제가 오늘 들려드릴 판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판소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네, 판소리는요, 그다지 그렇게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쯤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딱 한 가지 키워드로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키워드. 네, 한 번에 맞추셨어요. 저는 바로 그거를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뭐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향유하는 그런 예술도 달랐어요. 음악도 다르고. 그래서 그 기층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러다가 조선 중기쯤 오면서 우리도 좀 즐기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락을 향유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광대라는 전문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판소리와 민요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도 맞으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랑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안 불러봤어도 누군가 부르면 따라 부를 수 있는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도라지 타령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춘향가, 이별가 중에 뭐 술상 차려 한번 부르실 수 있으세요? 라고
흥보가 중에 흥보가 집터 잡는 대목 부를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전문 예능인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기호에 맞춰서 판소리라는 전문적인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광대라는 이 전문적인 사람들의 뿌리를 내려가 봤더니 남도 세습무계 출신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또 여기서도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남도 세습 무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남도 지역에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무당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광대라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세습이라는 건 뭘까요? 전해져 내려오는 게 세습이죠. 그러면 세습이 없고 한 개만 있으면 남도 무계 지역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하고 세습무. 그래서 강신무, 우리 선생님들 혹시 막 무당집에서 뭐 점을 보거나 아니면 구슬한다거나 이런 거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시기도 하셨죠. 그런 것들은 다 강신무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묵격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이제 점사도 봐주고 이제 굿도 하고 이러는 건데, 세습무계는 똑같이 신을 사람과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신과 사람을 이어주겠어요? 춤과 노래로. 그래서 이 안에서 민속 문화들이 저는 되게 많이 꽃을 피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습무계 분들은 어떨 때 구술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태어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났을 때는 아이의 복을 빌어주고, 뭐 정월 초하루 날이나 우리 뭐 단오제나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럴 때도 신에게 또 공수를 빌어주고, 그러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을 달래주고, 이럴 때 본인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를 위해서 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게 남도 세습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요, 옷도 되게 평범해요. 그냥 하얀색 소복 입고 해요. 근데 강신무들이 구술할 때는 뭐 장군, 뭐 처녀 보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좀 화려한 그런 것들을 하고 막 작두도 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 세습무계의 사람들이 다 광대는 아니고 이 중에서 소리를 잘했던 분들이 이제 우리 판소리의 시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느냐, 네, 설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인 내용, 개인의 영웅담이나 개인의 신변 잡기는 그런 것들은 판소리의 내용이 되지 않아요. 판소리의 소재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남녀노소 누군가가 다 공감해야 돼. 아, 심청이 같은 효녀는 이렇게 복받아도 되지. 춘향이 같은 연료는 처비어도 정식 부인 될 수 있지. 이렇게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서사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판소리의 소재의 요건이 됩니다. 이게 제가 왜 판소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누구 때문에? 기층민 때문에. 기층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기층민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다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런 판소리를 듣고 울고 웃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좀 뒤에 더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최초의 판소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진환이라는 학자의 만화집이라는 그 책이에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창, 안일이, 발림을 섞어가면 이야기를 하는 극적인 음악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판의 3요소는 우리나라 사람들 참 3이라는 숫자 좋아해요. 네, 그래서 판의 3요소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소리꾼이 있어야지 판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리고 고수가 있어야 돼요. 고수에 대한 그런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1고수 2명창. 명창보다 고수가 1번이다 라는 말은 뭘까요?
네, 고수가 북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명창이 기량을 다 표출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고수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뭘까요? 청중이에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판소리가 몇 바탕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12개? 조선시대 살다 오셨나 봐요. 네, 예전에 12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5개로 줄어들었어요. 청중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12개, 5개 이야기를 드리냐면 청중에게 잊혀진, 멀어진, 도태된 판소리는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12바탕이 있었는데 청중에게 사랑받는 5바탕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뭐가 요즘에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청중이 중요하다. 청중이 없는 판소리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꾼은요, 청중을 위해서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안감사 부임도에서 실제로 모음갑이라는 명창이 그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병풍의 일부분이에요. 이 5바탕에 앞서서 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춘향가가 가장 길어요. 12시간. 12시간 서서 소리꾼 잡을. 네. 그런데 10시간짜리도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그래서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노래만 해도 잡담 안 하고 해도 그렇게 긴 노래가 이게 판소리예요. 그래서 수궁가나 흥보가나 이런 것들은 3시간 정도 되는 게 가장 짧은 것. 그리고 이제 춘향가가 가장 긴데요. 이런 긴 소리를 하기에 앞서서 부르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단가라는 건데요. 이 단가라는 거는 본 판소리를 부르기 앞서서 부르는 목을 푸는 노래라고 해요. 제가 또 생각을 해보기에 목을 푸는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분위기를 푸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가 단가를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이 단가는요, 짧게는 3분, 그래서 길게는 한 7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판소리의 내용 자체가 너무 서사적이고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네, 심정이 막 팔리고 막 죽고 막 이렇잖아요.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남녀노소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의 경치를 읊은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를 오는 길에 봄이 되니까 꽃이 많이 피우고 그러는데 꽃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봤더니 꽃 대신 뭐가 있어요? 초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녹음방초 승화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우리나라 사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철가를 부르는 소리꾼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여러분과 한번 공감하면서 한번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님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흙을 반겨 헌들 쓸
때 있나. 봄만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화시라. 예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요란에도 제절개를 곱히지 않는 한국 단풍은 어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안천 잔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흔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하니 모두가 백바르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올 줄을 모르는구나. 허와 세상 번님네들 인내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우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 저는 그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살아 생전 일패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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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 수나무 끝끝들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콕콕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 고 놀아보세. 좀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셨어요? 네, 다 구구절절히 오를만 써놨죠. 네, 이게 판소리, 본소리를 부르기 앞서서 부르는 단가였습니다. 가장 아마 대표적인 단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파트는 뭐예요? 네, 약간 찔리지 않으세요? 제가 7분짜리 단가를 불렀는데 추임새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제가 예상을 하고 이 다음 파트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오늘 또 이제 국악 강의를 들으시니까 또 얻어가는 것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악 공연을 들을 때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추임새는요,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죠. 아, 너 추임새가 참 좋다? 추임새를 좀 해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판소리판에서 나온 용어예요. 소리판에서 창자의 소리에 고수 또는 청중이 추여주는 그런 게 이제 추임새인데요. 이 추임새가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추임새가 이 판을 또 만들거든요. 이 공연판을 아주 고급판으로 만들 것인지 저급판으로 만들 것인지 이 추임새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이 창자도 이 판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추임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추임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래요. 얼씨구, 좋다, 허이, 그렇지, 아문. 근데 이게 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공감, 좋아요. 공감, 또 긍정, 또 허이, 막 이런 거, 응원, 그쵸? 근데 우리나라 민족들은요, 옛날에는 참 노래를 일상으로 하는 민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걸을 때도 그냥 걷지 않았어요. 어이가리 너 하면서 길 소리를 했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노래를 했고요. 심지어 일을 할 때도 노래를 했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도 곡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 음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의 추임새는 뭐로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형태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뭘로? 좋아요, 자막, 이런 거, 이모티콘, 이런 걸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감한다, 응원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아, 네, 50%밖에 안 좋았어요. 100%까지 채워서 좋다. 허이, 그렇지, 아먼. 아, 네, 이런 게 들어가야지 약간 좀 소리판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판소리 사랑가 중에 한 대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부를 거예요. 보이시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한번 조금 시범으로 해볼게요. 이리 오너라 hov고 놀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판소리 사랑가를 한 대목을 다 부를 거예요. 이 뒤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도 부를 건데 안 나오면 제가 이쪽 손을 펼치면 얼씨구,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쪽 손을 펼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소리하고 고수와 청중의 추임새로 우리 완벽한 한바탕으로 제가 판소리 사랑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네, 우리 NG 다시, 안 하신 분이 한 5분 계셔가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답숙 들어 하루 난 서로 안고 둥글며 사랑가로 논의난디. 이리 오너라 hov고 놀자, 이리 오너라 hov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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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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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그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훗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다르르르르 부어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좀 훅북 떠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손 행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며 사탕의 해와당을 주랴 아메도 내 사랑아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손 차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꾸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네 감사합니다. 추임새 하니까 조금 더 흥이 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좋은 것도 알려드려야 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만약에 제가 심청가에서 딸과 아버지가 이별하는 대목을 아이고 아버지 하고 있는데 얼씨구 좋다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 그렇지 아몬 이렇게. 네. 국악 판소리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사랑과 한 대목은 조금 배워보셔야겠죠. 네,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판소리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네, 판소리는요 준비할 게 없어요. 준비할 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네, 하겠다는 의지. 음치와 박치예요. 그래서 겁이 나요. 상관없어요. 왜요? 옆 사람이 괴롭지 제가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네, 판소리 발성은 1번 입, 2번 흉, 무, 그리고 3번 단전. 어디서 나올까요? 네,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뭔가 단전에서 끌어올린다. 단전에다가 힘을 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잘못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성부터 해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허리를 조금 이렇게 펴시고 등을 붙이시면 안 돼요. 등을 살짝 의자에서 떼주시고요. 그냥 아 소리만 내볼게요. 시작. 네, 좀 더 길게.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배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벽까지 소리를 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작! 어때요? 힘드세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힘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리는 누구 거? 청중 거. 제 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청중한테 다 드려야 돼요. 하고 드려볼게요. 시작! 판소리 하면 약간 구성지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 구성진 거는 이 밑에 음을 떨면서 나는 게 구성지는 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밑에 음을 한번 떨어볼게요. 시작. 연습하고 오셨나 봐요. 오늘 판소리 강의 들으실 줄 알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음은 평으로 쭉 밀어볼게요. 우리 처음에 연습한 것처럼 끝까지 시작. 네. 그리고 소리하면 또 어떤 느낌 나세요? 약간 슬프다, 약간 좀 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으시죠? 이거는 위에 음을 꺾어요.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시작. 우리 선생님 한이 너무 많으셔. 시작. 네, 3개를 다 배웠어요.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이제 목 푸는 소리였어요. 목 푸는 소리였고, 이제 따라와 보세요. 이리 오너라 hov고 놀자. 시작. 여기서 가장 포인트 줘야 될 부분.
잘 알고 계세요. 업고 춘향이가 업힐 정도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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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하이. 네네, 너무 무미건조하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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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하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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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같이 불러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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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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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너무 잘하셨어요. 예전에 다 소리꾼이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많은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국악의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없어지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셨어요? 이 사랑가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노래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우셨죠? 사랑가 부르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뭐 K-팝도 좋고요, 또 트로트도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소리, 우리의 민족 문화의 최고의 유산인 판소리는 약간 좀 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 판소리 좀 사랑해 주시고요. 이거 외국인들인데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장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동호회를 결성해가지고 이번에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네, 젊은 국악인으로서 그 우리 소리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앞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국악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초두에 얼씨구 하면 좋다 이렇게 했듯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응원의 메시지, 공감의 메시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감사합니다.